예, 안녕하세요. 예, 그럼 이번 차시에는 우리가 부동산 펀드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 보시면 D-6 가보시면요. 부동산 펀드 법규에 대해서 나와 있죠. 예, 이 법규 쪽은 이제 맨 밑에 줄, 오른쪽 맨 밑에 가보시면 이제 부동산 펀드의 정의부터 보면 일단 그 자본시장법에서는요, 펀드 재산의 얼마? 그죠? 100분의 50입니다. 100분의 50을 초과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우리가 부동산 펀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가 포함되냐면 우리가 흔히 아는 부동산도 있지만 개념이 좀 넓습니다. 그래서 보면 부동산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그리고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이런 경우도 다 포함이 된다라는 거고요. 예. 그 다음으로 보면 이제 뭐 법적 형태에 따른 분류는 일반 펀드에서 한 내용들이 또 비슷하게 나와 있고요. 2번에 보면 부동산 투자 회사의 경우에는요, 투자 회사 재산의 100분의 70을 초과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부동산 투자 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상한선을 둬놨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한선이 있지만 상한선은 없지만 여기 부동산 투자 회사, 그렇죠? 여기만 70%라는 상한선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란 말입니다. 예. 네, 그리고 보시면 이제 그 나머지 옆에 나오는 것들은 상당 부분이 그 앞에 하고 1권 내용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제가 여기 짧은 강의에서 할 수는 없으니까 넘어가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좀 보실 수 있냐면 옆에 보면 부동산 펀드의 자금 납입 방법이 있죠. 그래서 3호의 경우, 동그라미 2번, 3호의 경우는 부동산으로 납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투자자 전원이 동의했을 때, 그죠? 3호면서 투자자 전원이 동의했을 때는 돈이 아니라 부동산으로도 납입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 이 부동산 펀드는 환매 금지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요, 얘네들이 이제 발행한 날로부터 최초 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호의 경우는 이런 상장 의무가 없고요. 예. 그리고 이제 부동산 펀드의 투자 대상을 이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면 첫 번째가 부동산이죠. 그다음 두 번째는 부동산과 관련 있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죠. 지상권, 임차권, 분양권,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는 채권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부동산을 담보로 한 금전채권,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한 증권, 부동산 파생상품 등이 해당이 되고 대출도 해당이 된다.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다음 장 가면 이제 부동산 펀드의 그 운용 제한이 있는데요. 보면 첫째, 운용 제한을 보겠습니다. 1번에 보면 부동산 펀드에서 부동산을 취득 후 일정 기간 내에 처분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국내 부동산은 3년 이내에 처분할 수 없고요. 국외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은 펀드 규약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보시면 뭐 운용 제한도 일반 펀드에 관한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는 옆에 가시면 운용 특례를 보죠. 운용 특례. 예. 특례 보시면 이제 두 번째 금전의 차입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펀드는 차입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금전 차입을. 못합니다. 원칙적으로. 아니, 투자라고 돈 대줬는데 그걸로 아직 뭘 차입을 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부동산 펀드에서는 차입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부동산 투자라는 것이 주로 대부분 차입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런데 한도가 있습니다. 얼마까지? 그렇죠? 순자산의 200% 한도 내에서입니다. 순자산의 200%. 예. 그 다음에요, 이제 부동산 펀드가 아닌 이제 증권 펀드 같은 데서도 부동산을 투자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어떠냐? 그때는 예, 부동산 가액의 70%까지가 한도입니다. 차입 가능합니다. 예. 예, 다음에 이제 금전의 대여입니다. 그러니까 차입은 가능한데 대여 가능하죠. 대표적인 게 이제 뒤에서 공부하는 우리가 프로젝트 파이낸싱형이라 그래서 주로 이제 개발 사업에 펀드에서 돈을 대출해 주는 게 가능하거든요. 가능하다라는 걸 이제 알아두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출을 할 때는
이제 그 대여금 확보 수단, 담보권 설정 등 시공사로부터 보증을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해 놔야 됩니다. 근데 사모일 경우는 이걸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실무상 보면 대부분 그 시공사 있죠. 그 건설하는 회사, 시공사에 보증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사모일 경우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부동산의 평가입니다. 일단 그 시가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 부동산은 그 시시각각 거래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죠. 이때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데 여기서 공정가액은 뭐냐? 감정평가업자가 제공한 것을 기초로 합니다. 예. 그다음에 부동산 펀드의 영업입니다. D-5로 가시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예. 가운데 보면 이제 부동산 펀드의 범위 확대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흔히 이제 뭐 여러 가지 권리에 대한 거, 그다음 증권 뭐 여러 가지가 쭉 앞에서 했었고요. 그다음이 이제 부동산 펀드의 종류가 되겠는데요. 2번에 가면 이제 대출형이 있습니다. 요거는 펀드 재산의 50% 초과해서 대출을 하는 겁니다. 관련 법인의 대출. 그다음에 권리형은 역시 50% 초과해서 부동산 관련 권리를 취득하는 거고, 증권형은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파생상품형은 역시 파생에 투자하고, 준부동산 펀드죠. 요거는 자본시장법에서는 부동산 펀드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펀드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이나 경제적인 효과 측면에서 일종의 부동산 펀드로 간주합니다. 다음 보시면 보시면 이제 해외 부동산 투자의 필요성 있죠. 요건 그냥 간단히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예. 그다음 보면 펀드 투자 대산의 사전 특정 여부입니다. 그 보면 사전 특정형이 있고요, 불특정형이 있습니다. 사전 특정형을 우리가 designated 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미리 어디 투자할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실제 투자했던 부동산 펀드 리츠의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이제 그 부동산 펀드 이름이 뭐냐면 그 코크랩 3이었어요. 코크랩 3이라는 부동산 펀드에 제가 발표했었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리츠입니다. 일종의 부동산 펀드예요. 예, 요거는 어느 빌딩에 투자하는 거냐면 여의도역 옆에 보면 한화증권 빌딩이 있어요. 예, 그 녹색으로 아주 근사한 빌딩이 있습니다. 그 빌딩에 투자하기로 미리 밝혀 놓은 거예요. 이제 계약 같은 걸 맺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펀드에 가입할 때 이미 내 돈 가지고 여의도 한화증권 빌딩에 투자하는구나라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게 사전 특정형 펀드예요. 그에 반해서 사전 불특정형이라는 것은 투자하는 사람이 내 돈이 어느 건물에 가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전 불특정형이 경매펀드 같은 경우에 경매. 부동산 경매 같은 경우는 돈은 미리 모아놓고 그 다음에 나오는 물건을 보고 사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어디 투자한다고 밝힐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실물형 부동산 펀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매형이 나와 있죠. 매매형. 예, 요거는 주로 이제 매각 차익을 노리고 하는 게 매매형 부동산 펀드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매매형은 뭐냐면 이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자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특징은 얘네들은요, 부동산의 수익 가치나 자산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재반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특징입니다. 1번 특징이 나와 있죠. 단지 시세 차익을 노리고 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이제 임대형 부동산 펀드가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임대 수익을 주로 목적으로 하는 건데요. 시세 차익도 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요 펀드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임대형 부동산 펀드죠. 아예 빌딩을 직접 산 거란 말이죠. 빌딩을 직접 취득을 했고 거기서 이제 임대 수익이 나오게 돼 있었는데 월 9% 이상이 나오게 돼 있었어요. 임대 수익이. 예, 이제 그런 조건이었다는 거죠. 그럼 1차적으로 임대 수익을 노리지만 빌딩이 오르면 매각 차익도 발생하는데 그때 이 건물값이 많이 올라가지고요. 매각 차익이 훨씬 많이 발생했어요. 제가 이걸 2년 투자했는데 2년 투자해서 배당금 받은 거는 연 9.5%니까 한 19% 정도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매각 차익이 40몇 프로가 났거든요. 예, 2년 동안에. 네, 그렇게 됐던 기억이 나요. 예. 예, 그렇게 됐고요. 다음에 보시면 개량형 부동산 펀드입니다. 요거는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에요. 개량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좀 좋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외관도 좀 좋게 만들고 내장도 이렇게 해서 파는 거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경공매형 부동산 펀드입니다. 요거는 이제 경공매 부동산을 취득해서 매각을 하는 건데요. 요거의 특징은 이제